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은 어제 하락을 되돌리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명 이제 칠면조 추세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계절적인 어떤 강세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1961년부터 한 4분의 3 정도가 다 상승 마감했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0.75% 정도 수익을 거뒀다 이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소비 시즌에서 산타랠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1월 효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이런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일명 칠면조 추세인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런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시장에서는 소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 2%대 하락을 했는데, UBS에서 목표가를 $20 올렸어요. $580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들은 뭐 한 $700까지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열차에서 내리기가 좀 이르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소폭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미시간 대학의 11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나왔는데 61.35로 나왔습니다. 예비치보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소비자들 이런 관련된 평가를 하는 거는 지금 개인적인 재정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사업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 경영 여건이 15%나 급락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 신규로 지금 신청된 게 20만 9천 건, 다시 또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당장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막아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디어가 지금 좀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소비가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농기계도 고가기 때문에 이걸 할부로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를 내놨고,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게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나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좀 살아나려는 불씨를 꺼뜨릴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장 막판에 나왔는데, 어떤 수익성이나 성장에 대해서 좀 새로운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고, 요맘때 이제 땡스기빙 앞두고 다들 이제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 명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핫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8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2024년에 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그래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7.41%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꾸준히 발표가 되는데, 그래도 좀 7% 초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 올라가나 마느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15년 모기지도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평균 이제 주택 가격, 모기지와 맞물려 있는 게 주택 가격인데 지금 9월 달에 50만 3,900달러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 가격도 같이 덩달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이 내년 봄까지, 보통 이제 5월 달에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봄까지는 좀 동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이제 떨어질 텐데, 금리 인하가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쯤에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업 이슈 가져와 봤습니다. 소매 기업들 소식인데요. 코스트코가 크루거 그리고 월마트가 따라잡지 못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점들을 지니고 있을까요?
네, 지난 밤에 이제 여러 소매 업체들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코스트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지금 지난 밤에 업종들 보면은 이제 장중에는 몇 개 에너지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머티리얼 쪽에서 좀 하락을 보였는데 마감할 때는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 조금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월마트나 뭐 프록터 앤 gem블이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코스트코 이런 회사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트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재평가하려는 그리고 숨겨진 가치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코스트코는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한번 방송을 했어요. 그때 $500 아래에서 매수해서 $590까지 가보자 그랬는데 지금 목표가까지 다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트코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을 굉장히 낮추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고유가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이 다른 저가 주유소들보다도 30센트가 더 싸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익 기여도가 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이 12월 14일 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매출도 한 6% 그리고 순이익도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시장에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7%, 4%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코스트코의 어떤 상대적인 경쟁 우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AI의 승자가 될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AMD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맞습니다. AMD가 최근에 MI300이라는 새로운 부품을 이제 신제품을 갖다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H100 이 제품과 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 제품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제품인데 내년에 수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 한 34% 정도의 성장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기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AMD의 어떤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한 $131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 수준에 있는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홀딩스 주가가 1년 안에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나와 있는 헤드라인인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암홀딩스? 네, 2024년에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좀 최근에 며칠 동안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11월 8일 날 이 종목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모가 수준에서 그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괜찮다 했는데 최근에 AMD나 이런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 막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에서는 차트상에서 저평가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ARM은 칩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이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열티,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퀄컴이나 엔비디아, 애플 이런 데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열티를 받는 게 이제 수익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의 95% 정도를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2024년도가 되면 2023년도에는 사실 이 5G 업그레이드 주기가 이제 지난해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약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 내년에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주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앞으로 ARM의 주가도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신제품이 콜텍스 M52라는 프로세서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제품이 더 많은 어떤 인공지능 장치에 제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지난밤에 ARM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